자, 양 기자님의 마지막 땅을 보겠습니다. 갈래를 보면 세태소설, 연작소설이에요. 연작소설이라는 게 뭐냐면 단편소설들이 여러 개가 있어. 근데 그 여러 개의 단편소설들이 이렇게 하나의 주제로 묶여있는 거, 이거를 연작소설이라 그래요. 근데 어떤 연작소설들은 그 컨셉이라고 해야 되나? 등장인물이 다 똑같아. 그 여러분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시트콤, 요새는 시트콤이 있나? 요새 거의 없죠. 그런 건데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등장인물이 A, B, C, D, E가 있어요. 뭐 더 있겠지만 5명이라고 쳐봐. 그러면 이번 회차는 A가 주인공이야. 그래서 A의 이야기를 쫙 풀어. 근데 그 다음 회차에는 B가 주인공이야. 그래서 B의 이야기를 쫙 풀어. 그러니까 등장인물은 동일해. 근데 각각 주인공이 달라지고 뭐 이야기도 좀 달라져.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주제가 거의 일맥상통한 이런 소설들이에요. 물론 등장인물 자체가 다 달라지는 그런 연작 소설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있다. 이 마지막 땅, 이게 이제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양귀자 씨의 연작 소설 중에 한 편인데, 이 원미동 사람들은 그래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여러 명의 등장인물이 동일하게 제시가 되고, 그래서 이제 뭐 이번에는 이제 뭐 그 누구야, 뭐 누구지, 인삼차집 여자가 주인공이고, 뭐 그 다음에는 뭐 형제 슈퍼가 주인공이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작 소설이고요. 그 다음에 세태 소설이라는 건 뭐 이제 그 당시 세태를 보여주는, 잘 드러내주는 이런 소설을 세태 소설이라고 합니다. 배경을 보면 1980년대고요. 1980년대면 이제 우리나라가 한창 산업화가 진행이 되고, 그래 좀 이렇게 고도의 발달, 막 이렇게 으쌰으쌰 해가지고 산업들이 좀 발달하는, 공장도 막 들어서고 뭐 이런 시대죠. 공간은 원미동입니다. 이게 부천이에요. 부천. 그러니까 서울에서 의정부가 아니죠. 서울에서 인천으로 가는 그 길목에 있는 소도시입니다.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이라는 곳이에요. 실제로 양기자 씨가 이 동네에 살았고, 가면 이게 있을 거야. 아마 제가 잘은 모르는데 아무튼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그 거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시점은 전지적 작가 제재, 중심 소재, 땅을 둘러싼 강노인과 원미동 사람들의 갈등입니다. 이걸 주제로 하고 있고요. 자, 주제를 보면 자본주의적 도시화의 태태와 땅의 가치에 대한 인식, 이런 게 드러나 있는데, 이걸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제 도시화가 진행이 됩니다. 도시화. 우리나라가 이제 도시화가 진행이 되면서 산업화, 도시화 이게 같이 진행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촌에 있는 사람들이 도시로 이렇게 이촌향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도시에 이제 사람이 많아지고, 특히 서울이죠. 서울 지역에 사람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사람이 많아지면 이제 뭐가 부족할까요? 많은 것들이 부족하겠지만 집이 일단 부족해지는 거예요. 지금도 서울의 집값이 엄청나게 비싸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인구가 뭐 4,800만 이 정도 된다고 하는데, 뭐 5천만 넘은 적도 있었는데 뭐 지금은 모르겠네요. 근데 아무튼 4,800만이라고 치면 그 4,800만 명 중에 한 4분의 1 또는 제가 볼 때는 한 3분의 1도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인구가 서울에 살아서요. 서울에 살아요. 그러니까 서울 인구가 1,000만 명이라 그랬거든요. 제가 어릴 때 그랬어요. 지금은 더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수도권까지 지금은 좀 포함을 하는 편인데, 그러면 뭐 거의 제가 볼 때는 거의 절반 정도는 여기 삽니다. 그러니까 전 국가의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사는 거예요. 그 나머지 지역들은 텅텅 비어 있고, 뭐 이런 좀 기형적인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의 집값 또 수도권의 집값이 비쌀 수밖에 없는 거죠. 엄청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월세를 살든 전세를 살든 이걸 못 버티고, 또 뭐 물가도 비싸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못 버티고, 자, 그래서 이 도시화가 되면서 서울로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그런데 그 서울살이를 버티지 못하고 서울에서 이제 주변부로 밀려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서울의 주변부로 밀려났다가 나중에는 결국 이제 서울 바깥으로 밀려나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싼데, 조금 더 가성비 있는 이런 집들을 찾아서 이제 사람들이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 주변의 소도시들도 땅값이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해요.
이게 지금 이 작품의 배경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예, 이랬다. 옛날에 이랬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소도시들이 땅값이 오르기 시작하고 그것을 배경으로 이제 여기가 이제 부천이라 그랬잖아요. 여기도 땅값이 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상황입니다. 1980년대 원미동이라는 구체적 배경을 바탕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을 다루고 있다. 소박한 삶을 사실감 있게 드러냈다. 여러분이 혹시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라는 작품도 있고요. 또 그 뭐더라? 그 형제 슈퍼, 김포 슈퍼, 싱싱첨가물 나오는 그 뭐와 뭔데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몇 개 있어요. 이 양기자 씨의 그 원미동 사람들 작품 중에 단편 작품들을 배우는 중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작품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예요. 얘가 마지막 단. 자, 아무튼 그래서 뭐 소박한 삶을 드러내고 있죠. 자, 내용을 한번 좀 빠르게 보겠습니다. 이게 좀 길어가지고 조금 빠르게 볼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발음이 정말 좋아서 진짜 빠르게 읽으면서 발음을 되게 잘했거든요. 진짜 예전에는 그래서 애들이 맨날 아웃사이더 같다고 막 그랬어요. 진짜 빠르게 발음 정확하게 한다고. 나이가 드니까 혀가 안 굴러가. 미치겠어요. 발음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와, 살면서 이런 건 또 처음이어서 요즘 너무 좀 짜증이 납니다. 네, 짜증 나는데 뭐 어쩌겠어.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걸. 아무튼 좀 최대한 좀 빠르게 가볼게요. 근 열흘간이나 바람이 억세게 불어댔다. 지독한 꽃샘바람 때문에 동네 길목마다 비닐봉지며 과자 껍질들이 어수선하게 흩어져 있어서 오가는 행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버벅버벅거리냐면 생각은 예전처럼 읽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생각은 예전의 그 속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내 혀가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버벅거리는 거야. 네, 진짜 와 이게 미치겠다. 네, 미치겠어요. 너는 모르겠죠?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무튼 자 꽃샘바람. 이 꽃샘바람이니까 당연히 이제 봄이에요. 봄. 겨울에서 봄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 봅시다. 사실 여기가 별로 중요한 부분은 아니어가지고 때때로 청소부들이 쓰레기를 주워 모아 공터에서 불을 사르기도 했다. 불을 지르는 거죠. 그럴 때마다 불어오는 바람에 실려 검은 연기가 이리저리 휩쓸려 올라가고 민홍지보다 얇은 그을음들이 따방떼처럼 떠돌아다녔다. 청소부가 불만 피워놓고 떠나버리면 그 다음은 아이들 차지였다. 아니 불을 피워놓고 떠나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제 그 철통 철 뭐라 그러죠? 그 드럼통? 네, 그런 데 같은 데 이제 피워놓는 거죠. 아이들 차지였다. 지물포집 큰아이인 상수, 쓰레기차를 끄는 김씨의 막내딸 경옥이 말썽꾸러기 집만이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불더미 속에 돌을 던지기도 하고 말라붙은 풀더미에 불씨를 옮겨 붙이기도 한다. 옛날엔 이러고 많이 놀았습니다. 예, 옛날에는 그냥 애들이 보통 그냥 골목에 나와서 같이 놀아요. 예, 뭐 공사장 같은 거 있고 막 그래. 그러면 이제 거기서 모래집도 만들고 뭐 갔다가 뭐 소꿉놀이도 하고 뭐 많이들 그러고 놀았어요. 불 피워놓으면 불장난도 하고 뭐 그런 거죠. 아무튼 그다음 원미동 아이들은 집안에서 틀어박혀 지내는 법은 애당초 배운 적이 없다. 아침 눈 뜨면서부터 집 앞으로 뛰쳐나와 어두워질 때까지 거리에서 놀았다. 그렇죠. 언제까지 노냐면 엄마가 부를 때까지. 그 응팔 봤어요? 응답하라 1988? 이것도 너무 이제 좀 옛날 드라마가 되어버려서 그리고 뭐 이제 그런 건 나 같은 사람이나 보면 재밌지 요즘 친구들이야 보면 재미가 없겠죠. 예, 이게 좀 옛날 팔이 하는 거잖아요. 예. 나는 그거 보면 다 어릴 때 했던 것들 뭐 그런 것들이거든요. 재밌어요. 아무튼 거기 보면 애들이 이제 친구네 집 가서 놀거나 아니면 골목에 나와서 놀아요. 그러면 이제 저녁 먹을 때쯤 되면 엄마가 나와가지고 부릅니다. 예, 그때 뭐 핸드폰도 없고 하니까 밖에 나와서 불러요. 종이나 뭐 이렇게 불러. 밥 먹어. 이렇게 부릅니다. 재구야 밥 먹어라. 이렇게 불러. 그러면 이제 애들이 가는 거죠. 네. 집에 가서 이제 밥 먹고 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저녁이 시작되죠. 그랬던 시대가 있어요. 네, 그랬던. 아무튼 그렇습니다. 하루 온종일 아이들의 떠드는 소리, 울음소리가 거리에 가득한데 그런 꼬마들이 불장난의 짜릿한 재미를 앞에 두고 온전할 리 없다. 아이들의 얼굴은 금세 검댕투성이가 되고 때로 손을 댄 아이가 자지러지게 울어젖을 무렵이면 이제 불장난하다가 손을 댄 거죠. 을의 원미 지물포 주씨가 등장했다. 자, 등장인물이에요. 원래는 부산에서 미장이 기술로 벌어먹었으나 어찌어찌 부천시 원미동까지 오게 된 주씨네 지물포가 바로 공터 옆 회초집이었다. 자, 그러니까 이 지물포 주씨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맞바람에 불씨라도 옮겨붙으면 제대로 남아있지 않을 물건들을 보존하기 위해. 그렇죠. 여러분 그 지물포가 뭔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지물포가 뭐 하는 거냐면
보통 그런 거 팔아요. 벽지, 예? 뭐 커튼 이런 거 파는 데입니다. 이런 거를 파는 데를 이제 지물포라고 불러서요. 그러니까 이건 다 석유 제품들이죠. 그러니까 불이 쪽 불똥이라도 튀면 이게 또 완전 한순간에 다 타버립니다. 예,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불씨라도 옮겨 붙으면 남아있지 않을 물건들을 보존하기 위해 그가 우락부락한 몸짓으로 뛰어나와 호통을 치면 아이들은 꽁무니를 빼고 달아나버린다. 행복사진관의 셋째 딸인 3살배기 미아 같은 꼬마는 도망치다 신발이 벗겨져 넘어지는 통에 숨 넘어가는 울음을 토해내기도 한다. 그 다음 보시면 사진관 엄씨, 이것도 이제 또 다른 등장인물입니다. 또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어떤 그 전개에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예, 전개의 상 중요한 인물은 아닌데 그냥 이제 그걸 소개를 하는 겁니다. 원미동 사람들이니까. 딸만 셋을 두어서 자칭 행복한 사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었다. 첫째는 엄지, 둘째는 엄선, 셋째는 엄미라는 이름을 붙인 것도 행복한 사나이의 발상이었다. 뭐 그랬다고 합니다. 별로 중요하진 않다. 그 다음 이제부터가 중요해요. 지물포 주씨가 구두발로 대충대충 불더미를 다독거려 놓고 들어가 버리면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하나 있다. 그가 바로 강만성 노인이다. 강만성. 이름도 굉장히 좀 강하다. 원미동 23통 일대에서는 강노인을 모르는 이가 없었다. 아니, 강노인이라고 부르기보다는 지주라고 칭해야 더 잘 알았고 그 지주네 밭에서 일어나는 여름과 겨울의 난리판을 속속들이 겪지 않고서는 이 동네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난리가 크게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아는 거야. 이 동네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는 난리를 다 알 정도였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이제 지주라고 하는 이유는 땅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지주라고 부르는 거죠. 여름과 겨울의 난리판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이제 여름에는 그 농사를 짓느라 똥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에는 동네 사람들이 그 밭에다가 연탄재를 갖다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강노인은 또 화가 나겠죠. 막 소리 지르고. 예,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거죠. 어쨌든 1m 80을 넘는 큰 키에 부럽네요. 네, 외양묘사. 외양묘사입니다. 1m 80을 넘는 큰 키에 거대한 몸집을 가진 강노인은 언제 보아도 막일꾼 차림새였다. 그러니까 이제 지주니까 예? 뭐 돈도 많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차려입고 거들먹거리면서 이렇게 다니고 그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항상 막일꾼 차림새로 예? 뭐 허름하게 입고 다니면서 이제 농사일하는 그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유난히 큰 코는 얼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듯 싶고 검붉은 얼굴과 어울리게끔 주먹코 또한 빨갛기가 딸기코 버금가는 빛깔이었다. 씩씩한 걸음걸이하며 노상은 늘 이런 뜻이죠. 또 모르는 애들이 있어 이거. 늘 걷어붙인 채인 팔뚝에 꿈틀거리는 힘줄 따위를 보노라면 노인의 나이가 이제 칠순을 코앞에 둔 것이라고 어림잡기는 좀채 어려웠다. 자, 그러니까 강요인의 외양묘사, 그 외양을 통해서 지금 성격도 제시를 합니다. 외양묘사, 그 외양묘사를 통해 성격도 제시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여러분 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서술상 특징, 위글에 대한 서술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또는 적절한 것은 뭐 이런 거 나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목소리도 우렁차서 그가 밭에서 일하다 말고 용문아 하고 소리쳐 부르면 도로를 하나 건너서 100m쯤 떨어져 있는 게다가 딱 뒤로 돌아앉은 그의 2층 집에 있던 막내 아들 용문이가 금세 튀어나오곤 했다. 목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크시다는 얘기죠. 그죠? 100m 떨어져 있는데 무슨 소리가 나는 것도 나는 건데 그게 나를 부르는 소리라는 걸 어떻게 아는 거지? 그 정도로 좀 소리가 크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 봅시다. 강남부동산 박씨의 동업자이자 마누라이기도 한 고흥댁 말에 의하면, 자, 강남부동산, 이 부동산, 지금도 이 부동산이라는 게 있긴 있죠. 요즘에는 이제 공인중개사라고 많이 부릅니다. 예전에는 복덕방이라고 했어요. 복덕방. 예, 그러다가 이 복덕방이 부동산으로 바뀌고 이 부동산이 이제 공인중개업 뭐 이렇게 공인중개사 이렇게 바뀐 거죠. 아무튼 근데 그러니까 그 뭐지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이니까 굉장히 좀 동네에 모르는 사람이 없고 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알고 있어요. 모르는 이야기가 없고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이런 분입니다. 고흥댁 말에 의하면 그가 막내 아들 용문이를 어찌나 깐깐하게 다루는지 이날 이때껏 아들하고 다정히 말을 주고받는 것을 본 적이 없노라고 했다. 고흥댁이 이날 이때 것이라고 말하면 그것은 곧 원미동 23통 일대의 역사를 통틀어 말하는 것이 된다. 강노인 말고는 가장 오래 이 동네에 털을 잡고 있는 가게가 강남부동산이었으니까 강노인이 이제 이 동네에 가장 오래 살았고 그 다음이 이제 이 고흥댁 강남부동산이라는 거죠.
헐값의 어미동 땅들이 요 근래 들어 황금값이 되기까지, 자 아까 이거 얘기했죠. 시대적 배경, 급격한 땅값 상승이 있었다. 예, 이게 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요즘도 사실 있거든요. 요즘도 뭐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런 그런 도시 계획들이 점점 밑으로 내려와요. 밑으로 내려와서 분당이 개발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분당 밑에 뭐 수원은 사실 분당보다 좀 더 먼저긴 했죠. 어쨌든 수원, 분당, 그다음에 뭐 화성, 용인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이제 평택, 예, 평택하고 저기 어디야, 남사읍 이쪽이 지금 또 이제 삼성이 거기다 뭘 엄청나게 짓고 있어가지고 거기가 또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시 계획으로 인해서 개발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대기업들이 거기다 뭘 이렇게 공단이나 이런 걸 조성하니까 예, 개발이 되는 경우도 있죠. 동탄 뭐 이런 곳들이 이제 다 개발이 되고 있어요. 지금 또 삼동탄 이쪽에도 막 엄청나게 신도시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이때는 이제 부천 이쪽에 땅값이 많이 올랐던 거죠. 그러면 이제 당연히 땅값이 오르니까 여러분 그 복덕방 부동산 공인중개사 이분들은 그 가격의 몇 퍼센트를 받아요. 그러니까 비싼 거를 중개를 하면 돈을 많이 법니다. 네, 그렇더라고. 나는 한 달 내내 일해서 보는데 계약 한 건 하니까 나 한 달치 벌던데? 한 달치 일한 거 그냥 벌던데? 엄청나요. 네. 그래서들 그걸 많이 하나 봐. 네, 부동산을. 아무튼 간에. 이렇게 이제 값이 오르기까지 박 씨와 고흥댁의 활약상은 눈부실 정도였다. 그의 말을 그대로 믿는다면 한때는 서울 개포동 이쪽의 강남 땅을 떡주무르듯 했던 큰손이었다가 밝힐 수 없는 모종의 사건으로 한재산 다 날리고 달랑 맨손으로 부천에 내려와 별 볼 일 없는 거간꾼이 되어버렸다는 박 씨였다. 뭐 박 씨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뭐 어떤 사건인지 모르겠지만. 별 볼 일 없다고는 하지만 박 씨가 원미동에서 한재산 단단히 붙잡았다는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렇죠. 왜냐면 땅값이 올랐으니까. 땅값이 오르면 건물값도 오르고,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중개료가 많이 올랐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 중개료가 상한제가 있을 거예요. 정해져 있어요. 얼마 받아야, 몇 퍼센트 받아야 된다, 이런 게 정해져 있는데, 이게 정해진 지가 제가 알기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10년 안 됐어요. 그 전에는 뭐 부르는 게 값이었지. 지들끼리 담합하면 그냥 담합한 대로 받고 뭐 이런 때였기 때문에 많이 벌었겠죠. 네. 그다음 보시면 청소부가 쓰레기를 모아 태운 공터도 강남부동산에서 계약서 쓰고 강노인이 팔아넘긴 땅이었다. 그러니까 원래는 강노인의 땅이었는데 팔았네요. 그때 들어선 2층 상가가 벌써 4채나 되지만 도로편의 공터는 아직 세임자가 땅을 묵혀두고 있는 판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건 팔았는데 그 세임자가 아직 뭘 하진 않았나 봐요. 몇 달 안으로 새 건물이 들어설 자리이긴 했다. 이것을 빼고도 소방도로 왼쪽에는 팔아버리지 않은 땅이 100평 남짓한 덩어리로 셋이나 되었다. 그럼 300평이란 얘기인가? 엄청나네요. 그중 하나는 건재상에게 빌려주어 시멘트나 모래 따위가 그득 들어차이고, 건재상에 보시면 나오죠. 건축 재료 파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축 재료 같은 걸 쌓아 놓은 거죠. 나머지 땅은 강노인이 해마다 아들과 함께 밭을 일구어서 채소들을 갖고 왔다. 큰 돈이야 못 되어도 그럭저럭 가용 쓸만하다는 거죠. 집에서 쓸 만큼 되는 알뜰한 밭이었다. 강노인이 이제 제밖에는 안 남은 쓰레기 태운 자리를 찾아오는 것도 바로 그 밭 때문이었다. 밭에 거름이 될 만하다 싶으면 그는 어떤 것이라도 낡고 더러운 망태기에 쓸어 담는 사람이었다. 요거 이제 제가 줄 쳐놨는데, 뭐냐면 이 밭을 가꾸는 일을 그만큼 중시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제 거름으로 쓸 것을 찾아오는 거죠. 이게 이제 그 타고 남은 재 이런 게 이제 다 어떤 단백질 덩어리거나 아무튼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거름으로 쓰려고 가지고 가는 거예요. 결혼해서 따로 사는 아들이 둘이나 되지만 어느도 많아 생활비 보태줄 자식은 없어서 밑에 나오는데 이 아들들이 좀 빌런들이에요. 건재상과 2층에 새 사는 사람이 다달이 내미는 월세만 가지고 사는 형편이니만큼 강노인 땅이 시가 몇 억짜리 덩치라 한들 그 땅에 고추 농사나 지어서는 수지가 안 맞는 지주였다. 그러니까 지주는 지주인데 뭐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그 비싼 땅에다가 강노인은 한사코 푸성귀 따위나 가꾸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데 있었다. 어딨냐? 자, 그러니까 사실 요즘 사람들 같으면 상상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비싼 땅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빌딩 지어야죠. 뭐 몇 층짜리 지으면 거기 이제 세 받아서 먹으면 충분히 떵떵거리고 살만 한데, 그죠? 그게 바로 건물주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이 사람은 거기다 농사를 짓는 거예요. 농사를.
지난 몇 년간 여러 차례 임자가 나섰건만 이제는 절대 땅을 팔지 않겠다는 강노인 고집에 막혀 시청으로 통하는 2차선 도로의 양편으로는 여전히 반농사가 계속되는 중이었다. 올해도 봄은 왔고 그래서 강노인은 어김없이 허름한 옷차림으로 맨발 위에 쉬는 검정 고무신을 끌고 자신의 밭의 모습을 나타내었다. 겨우내 굳어있던 땅은 자 이제 여기까지가 어떤 배경을 다 설명한 겁니다. 배경.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고 강노인이 있고 강노인이 지금 땅이 있는데 뭐 이 땅이 뭘 하고 있고 뭐 이런 걸 이제 쫙 설명을 배경을 설명한 거예요. 자, 이제부터 이제 사건이 진행될 거예요. 겨우내 굳어있던 땅은 괭이날 들어가기가 썩 힘이 들었고 딱딱하니까 아직 이제 그 풀리지 않았죠. 게다가 돌덩이처럼 틀어박힌 연탄재 부스러기들을 연탄 여러분 연탄 알아요? 에? 연탄 알아? 원래는 검은색입니다. 그 정도는 알겠지? 원래 검은색이죠. 이제 그 흑연 같은 뭐 아니죠, 아니 석탄이지 흑연이 아니라 석탄이죠. 석탄을 뭐 이렇게 이용해서 만든 것 같아요. 나도 자세히 몰라. 근데 어쨌든 그런 건데 이거에 다 타면 그 아이보리 색깔이 됩니다. 다 타면 그럼 이제 그건 못 쓰잖아요. 그걸 이제 밖에다가 버리는데 예전에는 이제 눈 오고 빙판길 되면 연탄재를 가져다가 부셔가지고 이렇게 안 미끄러지게 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 청소하시는 분들이 그 가져갑니다. 이렇게 수거를 해가죠. 네, 그랬었어요. 아무튼 그런데 그거를 이 강노인의 밭에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세요. 연탄재 부스러기들을 일일이 골라내다 보면 한 두둑을 갈아엎는데도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용문이가 지난달 내내 연탄재들을 거두어내고 겨우 맨 땅을 내놓았다고 한 꼴이 요 모양이었다. 서울 것들이란. 자, 이 말투를 보면 이 서울 것들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강노인은 끙끙거리다 토막난 욕설을 내뱉어 놓았다. 강노인이 괭이를 던지고 밭 끄트머리로 걸어가는 사이 언제 나왔는지 부동산의 박씨가 아른 체를 하였다. 자그마한 체구에 자 외양묘사 쓰였죠. 외양묘사. 자그마한 체구에 검은테 안경을 쓰고 머리는 기름을 발라 착 달라붙게 빗어넘긴 박씨의 면상을 보는 일이 면상은 얼굴이죠. 얼굴을 낮잡아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좀 이렇게 비속어까지는 아닐 텐데 어쨌든 좀 이렇게 낮추어 이르는 말이야. 쌍판떼기 뭐 이런 느낌으로. 박씨의 면상을 보는 일이 강노인으로서는 괴롭기 짝이 없었다. 자, 이거 보면 이제 강노인이 박씨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합니다. 얼굴만 마주쳤다 하면 땅을 팔아보지 않겠냐고 은근히 회유를 거듭하더니 그렇죠, 이제 지주니까. 예, 이 동네 지주니까. 그리고 이제 강남 부동산 하시는 분이니까 당연히 이제 땅값이 지금 올랐는데 이거 중개 한 건 하면 돈 엄청 번단 말이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팔라고 하는 거죠. 지난 겨울부터는 임자가 나섰다고 숫째 집까지 찾아와 온갖 가머니서를 다 늘어놓는 박씨였다. 그것도 강노인의 나머지 땅을 한꺼번에 사들여서 길 이쪽 저쪽으로 쌍둥이 빌딩을 지어 부천의 명물로 만들 것이고 거기에 초호합한 위락시설은 지금으로 치면 뭐 이제 유흥가, 예, 유흥가. 그래서 뭐 노래방이라든가 뭐 술집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입니다. 위락시설이 들어서서 동네가 삽시간에 환해질 것이라고 했다. 1층에는 상가, 2층은 사우나, 3층은 헬스클럽, 4, 5층은 사무실 임대하는 식의 건물 용도부터가 강노인 마음에는 들지 않았지만 왜냐면 이게 이제 가치관의 차이인데 뒤에 가면 또 나오겠지만 강노인은 땅의 어떤 그 본질적 가치를 중시합니다.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작물을 심고 그 작물을 키우고 그것을 우리가 먹고 뭐 옛날 그 농부들의 그런 마음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다 상가를 짓겠다는 둥 뭐 이런 얘기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뭐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어차피 팔지 않을 땅이므로 어느 작자가 어떤 김칫국을 마시든 크게 나무랄 일은 못 되었다. 영감님, 유 사장이 저 신곡동 쪽으로 땅을 보러 다니나 봅디다. 영감님은 물론이고 우리 동네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게 지금 지가 애를 썼다는 거예요. 주어가 애를 썼다는 게 자기가 애를 썼다는 겁니다. 영감님을 위해서 우리 동네 발전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유 사장이 아마도 땅을 사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영감님한테 팔라고 이렇게 중개를 하려고 했는데 안 판다고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박씨가 짐짓 허탈한 표정을 지으며 말하고 있는데 뒤따라 나온 동업자 고흥댁이 뒷말을 거둔다. 일단 보시면은 참말로 이 양반이 지난 겨울부터 무지 애를 썼구만요. 우리 사 3방에 얻어주고 제가 절로 사투리를 잘 못하는데 혹시라도 그 사투리 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얻어주고 소개를 받는 것만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지라오. 아크람시도 그리 애를 쓴 것이야. 다 한 동네 사는 정리로다가 그러는 것이죠. 강노인은 가타부터 말이 없고 이번엔 박씨가 나섰다. 아직도 늦은 것은 아니고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여름마다 똥냄새 풍겨주는 밭으로 두고 있느니 평당 100만 원 이상으로 팔아넘기기가 그리 쉬운 일입니까? 이제는 참말이 더 이상 땅값이 오를 수가 없게 돼 있다 이 말씀입니다. 모르십니까? 88 올림픽 전에 북에서 쳐들어올 확률이 높다고. 이거 보면 이제 1980년대니까 88 올림픽이 서울 올림픽이죠. 그 서울 88 올림픽 전에 북한에 쳐들어올 것이다. 뭐 이런 소문들이 좀 돌았었어요. 신문 방송에서 떠들어 싸니 2, 3천짜리 집들도 매기가 뚝 끊겼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땅값이 더 이상 오를 수가 없으니 지금 팔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팔아라. 더 안 오른다. 응? 더 개겨봐야 안 오르니까 지금 팔아라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거 여러분 지금 생각하면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죠.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아마 어마어마했겠죠. 그 다음에 영감님도 욕심 그만 부리고 이만한 가격으로 임자 나섰을 때 후딱 팔아 치우셔. 영감님이 아무리 기다리셔도 인자 더 이상 오르긴 어렵다는디 왜 못 알아들으실까잉? 경국의 할머니도 팔아치우자고 저 야단인디. 경국이 할머니가 그 강노인의 부인이고요. 경국이는 강노인의 손주고 이 경국이의 엄마가 아빠가 용규예요. 이것도 좀 알아주세요. 뒤에 가면 나올 겁니다. 용규의 아들. 용규 아들이에요. 용규가 첫째 아들인데 큰아들 용규의 아들. 그러니까 이제 경국이가 따지고 보면 이제 장손인 거죠. 장손이에요. 경국이 할머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고흥댁은 이제 강노인 마누라까지 쳐들고 나선다. 강노인은 아무런 대꾸도 없이 일하던 자리로 돌아가 버린다. 이게 이제 사실 여러분 그런 거죠. 내가 안 판다고 몇 번을 말해. 뭐 이렇게 말할 대꾸를 할 법도 한데 지겨운 거야. 그게 한두 번이 아닌 거지. 그것조차도. 안 판다고 계속 얘기를 했는데 계속 와가지고 이지거리를 하니까 이제 아주 그냥 학을 떼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상대를 안 해버리는 거죠. 그 등에 대고 박씨가 마지막으로 또 한마디 던졌다. 아직도 유사장 마음은 이 땅에 있는 모양이니까 금액이야 영감님 마음에 맞게 잘 조정해 보기로 하고 일단 결정해버리시오. 뭐 이런 말입니다. 땅값 따위에는 관계없이 땅을 팔지 않겠다는 의사표현을 누차했건만 박씨의 말본세는 언제나 저 모양이다. 서울 것들이란. 제가 볼 때는 저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진짜 너무 화가 나거든요. 정말 죄송한데 정말 미안해요. 근데 내 경험상으로는 그래. 내 경험상으로는 전라도 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한다고 싫다고 얘기를 해도 계속 아니다 전라도 분들 아니네 미안해요. 아니네요. 또 지금 떠오르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또 다른 지역 분이야. 전라도 분들만 그런 건 아니네. 뭐 아무튼 간에 그런 분들이 있어. 안 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이 사람은 지금. 근데 얘네는 지금 보면 당신이 더 기다려도 안 오른다. 그러니까 이제 팔아라. 이건 뭐냐면 너도 어차피 돈 좋잖아. 그러니까 지들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당신도 당신 왜 땅 안 팔아? 왜 이렇게 자꾸 안 판다고 해? 돈 더 오를 것 같아서 그래? 안 오른다니까? 뭐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강노인의 그런 가치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튼 그래서 이제 가치관 자체가 너무 달라버리니까. 박신혜가 복덕방으로 들어가 버린 뒤에야 그는 한마디 내뱉는다. 저들 내외가 원래 전라도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진 않으나 저희 아버지가 전라도 사람이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전라도 사람이니까 당연히 할아버지도 전라도 사람이고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 뭐 작은 아버지들, 작은 어머니, 뭐 이런 분들, 그러니까 저희 가족이 전라도 사람이에요. 저희 어머니 쪽은 이제 용인 분들이신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저도 이제 반은 전라도 사람이죠. 어릴 때 저도 한 4살 때까지 전라도에 살았대요. 그래갖고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이제 전라도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랑 살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를 서울로 불러올리게 된 계기가 있어요. 4살 때 동생이 태어났는데 동생이 태어났으니까 내가 가봤잖아.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동생 태어난 거 보고 서울 집에 간 거예요. 서울 집에 갔는데 나는 물론 기억이 안 나지. 엄청 큰 장롱이 있었다는 거야. 그걸 보고 내가 우메 그랬대요.
그걸 듣고 우리 엄마 그걸 듣고 아 이거 안 되겠다. 얘 더 이상 여기다 두면 좀 놀림 받고 그러겠다.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서울로 올 거였으니까 이거죠. 왜냐면 우리 부모님은 서울에 사셨으니까 어차피 서울로 올 건데 계속 여기 두면 얘가 이제 그 사투리가 익으면 나중에 서울에 오면 친구들한테 놀림 받고 그럴까봐 그래서 이제 일찍 불러 올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뭐 지금은 안 그러겠죠? 근데 이제 예전에는 좀 그런 게 있긴 있었어요. 그 반에서 사투리 쓰고 그러면 애들이 약간 놀리고 뭐 그런 게 좀 있긴 있었습니다. 뭐 나는 크게 신경 쓰지도 않았겠지만 아무튼 뭐 그랬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원래는 전라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전라도 사람들한테 그 강노인은 뭐라고 합니까? 어이 그 서울 것들이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라도 사람인 건 아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서울 것들이란이라는 이 말은 사실 진짜로 서울 것이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물질주의자들이에요. 물질주의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 이란 뜻입니다. 서울 것들이란 뜻은 이런 뜻으로 이제 통용이 되는 거죠. 강요인에게 있어 어미동 사람들은 어쨌거나 모두 서울 끈앞풀들이었다.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 땅을 물질적 가치로만 보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도대체가 서울 것들은 밭에서 풍겨나오는 두업 냄새라면 질색 사망을 하고 손을 내젓는 천하의 본데 없는 막된 것들이라니까. 강요인은 팽개쳐두었던 괭이자루에 묻은 흙을 대충대충 털어내고는 다시 밭을 일구기 시작했다. 겨울 동안 좀 쉬고 있는 밭에다가 망할 놈의 연탄재나 산같이 내다버리는 못된 습성까지 떠올리면 더욱 괘씸하기 짝이 없는데 그가 하는 서울 것들의 내력은 모조리 그런 것 투성이었다. 고추밭에 뿌리는 오줌에서부터 여름이 되어 김장배추 갈기 전에 얹어주는 푹 삭힌 인분에 이르기까지 서울 끈앞풀들의 극성 때문에 실컷 장만해둔 밑거름조차 제대로 쓰지 못하고 부석부석한 땅에서 수확을 거두는 것이 요몇의 농사 실정이었다. 자, 그래서 이제 갈등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동네 사람들이 겨울에 연탄재를 갖다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먼저가 아니고 이게 먼저죠. 그러니까 이제 고추밭에 뿌리는 오줌, 그 다음에 인분 이런 게 이제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이게 동네가 보니까 원래 논만 있는 동네가 아니에요. 논이 있는데 그 옆에 집이 있는 거야. 그럼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집에 산다고 생각해 봐요. 좀 빡칠 것 같은데? 빡칠 것 같은데요? 집에 들어갈 때 나갈 때 계속 똥내 나고 문 조금이라도 열면 똥내 나고 얼마나 싫을까요? 나 싫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갈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얘네도 킹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연탄재를 이제 거기다 갖다 버리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이런 걸 못 합니다. 왜? CCTV가 있기 때문에. CCTV를 다 설치하고 하면 이제 당연히 누군지 알 수 있고 그럼 이제 재물손괴나 뭐 이런 걸로 잡혀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하지만 이때는 CCTV가 없으니까, 그리고 뭐 그런 게 뭐 재물손괴가 되네 이런 것도 이제 잘 모르고 그럴 때예요. 그다음 봅시다. 거기에다 매년 겨울이면 밭은 쓰레기장으로 변해버리고 말았다. 겨울 동안 용훈이 녀석을 시켜 밭을 지키고 때로는 직접 나서서 밤사이 몰래 연탄재를 내다버리는 동네 사람을 지키곤 했지만 허사였다. 뭐 한두 명이 버리는 게 아니니까. 올 봄에도 역시 트럭 한 대분 이상의 연탄재를 생돈 들여 치워야 하는 손해를 봤다. 2층 상가 주택이 아니면 단독 연립이냐 하는 다세대 주택들이 즐비한 이 동네는 한 집에 적어도 4가구 이상은 오밀조밀 모여 사는 게 보통이었다. 청소차가 하루는 쓰레기 다음날은 연탄재 하는 식으로 꼬박꼬박 다니곤 있지만 그게 말 그대로 시도 때도 없이 등장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제 청소차가 맨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연탄재쯤은 아무래도 손쉬운 쪽으로 처치하는 이들이 많았다. 그러니까 손쉽게 그냥 밭에 갖다 버렸다는 건데 사실 이제 그런 이유보다는 뒤에 보면 그것도 그것이지만 여름 내 더러운 인분 냄새 풍겨주는 밭고라지가 밉다고 일부러 이곳에다 연탄재를 내던지는 동네 사람들의 속셈쯤은 강노인도 짐작하고 있었다. 뭐 이런 거다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 봅시다. 아 너무 길어. 너무 길어. 나 좀 지쳤는데 지금 17쪽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7쪽이야 이제 겨우. 너무 힘든데. 자, 중략 부분의 줄거리 봅시다. 다음날 강노인 내외가 밭에 썩은 두엄과 인분을 얹어주고 들어오자 밭 뒤 연립주택에 사는 정미 엄마가 딸을 데리고 와서 새 옷에 똥칠을 해왔다며 따졌다. 그게 강노인 때문인가? 어이가 없죠. 그게 강노인 때문이에요? 지가 뭐 가서 묻었으니까 묻혔겠지. 그죠? 누가 오래 거기를? 말도 안 되는데 아무튼
강노인의 마누라는 동네 사람들과 갈등만 일으키는 땅을 팔아서 자식놈들 뒷바라지나 해주라고 극성을 부렸다. 자, 그러니까 이제 강노인 편이 없어요. 강노인의 마누라도 땅을 팔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마을 사람들도 땅을 팔아라 라고 하고, 자식들도 땅을 팔아라 라고 하고, 그런 겁니다. 강노인 혼자 지금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강노인에게는 딸 하나와 아들 넷이 있는데, 아들이 넷이나 있구나. 나 용문이가 막내잖아. 막내는 맞을 텐데. 아무튼 해마다 기대한 만큼의 수확을 안겨주는 땅 농사에 비하면 자식 농사는 너무 허망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뒤에도 나오겠지만, 강노인의 땅이 그렇게 막 땅값이 올랐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애들이 알겠죠. 자식들이 모르겠습니까? 당연히 다 알지. 그래갖고 이제 아버지 땅 좀 팔아가지고 사업 좀 하게, 사업자금 좀 대주세요. 뭐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예. 또 사업하다가 말아먹고, 아버지 땅 좀 팔아서 좀만 도와주세요. 진짜 죽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강노인이 땅을 팔아서 대주고 했죠. 근데 결국은 뭐 이제 돈을 잘 이렇게 사업에 재능은 없나 봐. 내가 잘 돈을 이렇게 벌진 못해요. 아무튼 강노인이 억척스레 늘려놓은 땅이 서울 근교에 개발 바람이 불어닥치면서 조각조각 잘려나갔고, 땅 판 돈을 고스란히 아들 딸 밑에 쏟아부었으나 거두어 들이는 게 없었다. 자, 그런 상황이에요. 위기.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계속해도 지금 계속 뭔가를 해도 배경 설명만 하고 있는 것 같은? 예. 언제 시작되지? 사건이? 자, 이제 시작될 겁니다. 이제 시작돼요. 너무 일찍이 모종을 내었나? 강노인은 아직 어린 고추 모종을 일일이 들여다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음력 5월이 되어야 모종을 밭에 내었던 것은 옛날 일이었다. 마음만 먹으면 비닐에 씌워 겨울에라도 풋고추 맛을 볼 수도 있지만 그럴 것까진 없고, 봄볕이 살가워지자마자 온상에서 키운 모종을 내었던 것이다. 볕살이야 그만한데 비가 부족한 탓이었다. 볕살은 이제 햇볕 말하는 거죠. 햇빛은 괜찮은데 비가 부족한 탓이었다. 가뭄이라. 원래 우리나라는 봄 가뭄이 있죠. 강노인이 시들시들한 잎사귀를 펼쳐보다가 오두망차를 서 있는데 용민이네 밑에 새든 미용실 여주인이 그를 불렀다. 용민이가 이제 둘째 아들인가 그래요. 둘째 아들. 경국이 할아버지, 오늘 저희 집에서 반상회 있어요. 반상회가 이제 그런 거 알아요? 이렇게 요즘은 사실 이렇게 번지로 잘 말을 안 하는데 요새는 그냥 아파트로 말하죠. 아파트로. 무슨 아파트, 뭐 몇 차,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예전에는 번지를 많이 썼고요. 지금은 또 번지 말고 도로명 주소? 도로명 주소를 많이 또 쓰긴 합니다. 근데 이제 예전엔 번지가 있었고,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뭐 도봉구, 도봉동 3-733호, 3번지 733호. 근데 그 뒤에 뭐 16통 2반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게 행정구역에 나눠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2반이면 이 반에 해당하는 그 집들이 있고, 그 중에 반장이 또 있어. 이 반장이 예전에는 이 반장 아저씨나 아줌마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뭐 이렇게 전달하고 막 그래요. 뭐 그 동사무소에서 결정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통장이 또 있어. 통장도 있고 반장도 있고 그래요. 근데 통장들이 뭐 이렇게 전달을 또 해주겠죠. 그럼 반장이 또 그걸 듣고 와가지고 전달해주고 뭐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어떤 마을 공동체 같은 거죠. 마을 공동체. 그래서 공동체는 아닌데, 공동체는 아니야. 그건 좀 아니고, 아무튼 뭐 그렇게 그 행정 구역이 나눠져 있었다. 그리고 그 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회의를 합니다. 동네 회의. 그러니까 동네 회의야, 동네 회의. 그런 걸 반상회라고 불렀어요. 반상회. 저도 어릴 때 한두 번 가봤는데, 아무튼 그런 게 있습니다. 반상회 있어요. 아무래도 오늘 저녁에는 정미 엄마가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네요. 그 아까 정미 그 똥 묻히고 오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은 그냥 그 밭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생기니까 빨리 팔아버려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까도 무궁화 연립에 사는 이들 거정 몰려와서 한바탕 쏟아놓고 갔어요. 경국의 할머님이라도 꼭 참석하셔야 해요. 아셨죠? 사실 안 가면 그만이니까 꼭 오라고 이제 당부를 하는 거죠. 그녀는 23통 6반의 반장이다. 길 건너 5반장은 형제 슈퍼의 김씨지만 우리 정육점의 임씨가 똥냄새 문제에는 노상 앞장을 서고 있는 중이다. 노상 늘 이랬죠. 그러니까 이제 반장은 형제 슈퍼 김씨예요. 이 김씨가 반장이야. 근데 김씨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 정육점의 임씨가 나댄다는 거예요. 임씨가 자꾸 이제 이 문제를 걸고 넘어진다는 거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뒤에 보면. 임씨에 비하면 6반장의 경우, 이 6반장 방금 그 여자 미용실 여주인이죠. 6반장 여기 써있구나. 6반장의 경우 강노인한테만은 훨씬 우호적이다.
용민네 가게에 세든 탓도 있지만 그 이제 그 뭐라 그래 건물주의 아빠잖아요. 건물주의 아빠니까 당연히 우호적일 수밖에 없겠죠. 임씨가 애초 미용실 자리를 욕심냈다가 강노인에게 퇴박을 당했던 까닭에 임씨 스스로 강노인에 대한 감정이 좋지 못했다. 그러니까 임씨가 그 방금 얘기한 그 미용실 있죠. 거기에 이제 세를 들어 오려고 했어요. 근데 강노인이 퇴박을 하다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씨가 감정이 좋지 못했다. 그냥 퇴박을 났으면 상관이 없는데 어디를 쇠백정이 쇠백정 그러니까 조금 이제 옛날 가치관을 가지신 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백정이라는 직업을 좀 이렇게 천하게 여겼잖아요. 네, 그런 가치관이 여전히 좀 남아 있는 분인 거죠. 그래서 쇠백정이 어디를 올라고 이러면서 이제 무시를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임 씨가 그거에 앙심을 품은 거예요. 조금 나 같아도 좀 싫을 것 같긴 합니다. 이거. 네. 아무튼 그 2년 전 일을 두고 임 씨는 여태도 강노인을 바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제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임 씨가 똥냄새 문제에 앞장을 서고 있는 겁니다. 6반에 비하면 5반에서야 인분 냄새나 물것 극성이 그저 그만할 정도인데도 그러니까 이제 5반이 더 가까워 6반보다 그 밭이 5반이 6반이 더 가까워. 예, 그래서 6반이 더 가깝기 때문에 똥냄새도 6반이 더 심하게 피해를 보고 물것은 뭐냐면 이제 밭이 있으면은 거기에 이제 그 벌레들이 꼬이잖아요. 그 벌레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벌레들의 극성도 가까운 곳인 6반이 더 피해가 심할 텐데 5반이 저 난리를 친다 이거죠. 왜냐면 6반 반장은 그 강노인한테 우호적인 사람인데 이제 5반 반장은 그 5반 아니 반장이 아니라 5반의 그 임씨가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그 뭐 그런 얘기입니다. 진정서를 낸 것은 5반이었다. 그게 다 임시의 술책이라는 것쯤은 강노인도 알지만 무궁화 연립이라면 5반인데 현대연립에 정미엄마 합세한 것을 보면 임시가 오랫동안 집주인들을 부추기는 것이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가장 싫을 사람들은 집주인들이죠. 왜? 땅값이 안 오르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강노인이 그 논밭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똥내나고 하는데 땅값이 안 오르겠죠. 거긴 그냥 저기야 농촌이야 농촌. 거기에 이제 막 건물도 들어서고 해야 이제 발달을 하고 할 텐데 이제 그러지 못하니까 집주인들이 가장 불만이 많을 겁니다. 돼지나 닭을 집단으로 사육하는 것도 아니고 노는 땅에 푸성기를 갈아먹고 있는 심심풀이 농사까지야 손댈 수는 없다고 시청의 답변이 내려온 것을 온 동네가 다 하는데, 그러니까 시청에다가 뭐 이제 이런 민원을 넣었던 거죠. 민원을 넣었는데 시청에서는 뭐 어쩔 수 없는 거다. 자기 땅에 자기가 푸성기 심는데 뭐 어떡하냐. 뭐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거죠. 다 아는데 내년엔 연판장이라도 돌리겠다며 큰소리 치던 작자였다. 누가요? 임씨를 말하는 겁니다. 임씨. 올해 일랑은 농사 시작하기 전에 아예 막아야 한다고들 그러던데요. 시청에서도 이제는 보고만 있지 않을 거래요. 여자가 피아노 교습소와 나란히 붙은 미용실 안으로 들어가 버린 뒤 강노인은 쯧쯧 혀를 찾는 것으로 자신의 우라를 사겨버리고는 이내 말라붙은 밭고락선이를 내려다본다. 그러고 보면 정미엄마나 동네 사람들이 날뛰는 이유가 꼭 똥냄새에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5반이나 6반이나 정육점 임시를 빼고 나면 집주인들을 주축으로 시비가 있었다. 그쵸? 예, 집주인들이 이제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겁니다. 가게에 새 들어있는 지물포주 씨와 사진관 엄씨도 코앞에 밭을 두고 있는 처지지만, 그러니까 냄새가 가장 많이 나는 곳이다 이거죠. 그렇지만 강노인과 마주치면 깍듯이 어른 대접을 갖추었다. 새빵 신세인 진만이 아버지도 그렇고 청소원 김씨도 하루에 몇 번씩 마주쳐도 공손히 아른 체를 해왔지 팩팩거리며 못되게 구는 법이라고는 없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집주인이 아니니까 땅값이 오르거나 말거나 자기랑은 상관이 없죠. 오히려 땅값이 오르면 얘들은 싫지. 왜냐면 땅값이 오르면 전세값도 오르거든 보통. 이 사람들은 지금 다 세 들어있는 사람들이잖아. 그럼 월세라든가 전세도 다 오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땅값이 안 오르는 게 더 나을걸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어른 대접을 깍듯하게 해주는데 이 집주인 새끼들이 이제 불만을 표하는 거죠. 그다음 봅시다. 집주인들이 더 극성을 부리는데도 까닭은 있었다. 사실 이건 뭐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알 거예요. 네, 집값 문제죠. 네, 쭉 읽어보시면 아이고 너무 힘들다. 읽어보세요. 별거 아닙니다. 그죠? 별거 아니에요. 예, 우리 다 아는 그 얘기죠. 그 다음 봅시다. 반상회가 열리건 말건 강노인은 용문이를 데리고 밭에 물을 내릴 작정으로 집으로 돌아갔다. 용문이는 지난번 몸살일에 봄 감기까지 겹쳐 빌빌거렸는데 그새 어디론가 나가버리고 없었다. 제법 잘 따라다니며 다소곳이 땅을 일구더니 보나마나 그놈마저 바람든 게 분명했다. 그러니까 다른 자식들처럼 바람이 들었다는 거죠. 요새는 이 핑계 저 핑계로 반일 피하는 꼬락서니가 영락없이 미꾸라지였다. 용문이 대신 용민이가
자, 용민이가 이제 둘째죠. 둘째. 이 막내고 용민이가 둘째. 아, 밑에 있네. 밑에 있네요. 그죠? 용민이가 집에 들어와 제 어미와 수군거리고 있는 것을 보고 그는 대뜸 둘째에게 용민이에게 물지개 심부름을 시키기로 작정하였다. 서너 번 날라라 했더니 용민이 지금 서울 가는 길이요. 내가 저 나르리다. 아, 이런 게 발음이 안 돼. 이런 게 나르리다. 이 발음이 혀가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아, 너무 슬프다. 내가 저 나르리다. 됐다. 뒤뜰에 파놓은 펌프 쪽으로 걸어가다 젠장. 뒤돌아보니 마누라가 아랫입술을 뚱 내밀고 안색이 좋지 않았다. 서울? 뭐하러? 제 형이 보낸답디다. 제 형은 용규. 아까 나왔나? 네. 첫째 아들 용규예요. 제 형이 보낸답디다. 처가 돈이라도 꾸어오라고. 이게 이제 둘이 사업을 해요. 용규랑 용민이랑 같이 사업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힘드니까 뭐 이제 막 빚도 막 돌려막고 하다가 결국 안 되니까 아빠 땅 팔아가지고 도와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되니까 아빠가 안 도와주니까 처가 돈이라도 꿔와라. 부인 그 처가죠. 처가 돈이라도 좀 꾸어오라고 보낸 거죠. 여러분이 요 개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처가는 되게 어려운 곳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인가? 멀죠, 사실. 그러니까 남남이잖아요. 내 부인의 가족들인 거, 내 부인의 부모님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나랑 직접적으로 이제 가족은 아니잖아. 물론 뭐 가족은 가족인데 그래도 좀 멀잖아. 아무튼 그래서 좀 쉬운 그런 사이는 아닙니다. 근데 거기 가서 돈을 구워오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면은 좀 급박하다는 걸 좀 알 수가 있어요. 직공들 월급도 몇 달째 거르고 있대요. 그 정도면 접어라. 니네는 재능이 없다 이 새끼들아. 직공들 월급 못 줄 정도면 접어야죠. 걔들은 무슨 죄가 있냐. 아, 그러기에 좀 도와주시구랴. 자, 이제 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땅 팔아서 좀 도와줘라. 남도 아니고 당신 아들 둘이 벌여놓은 일인데 넘보듯 하지 말고. 넘은 남이에요. 남보듯 하지 말고. 이제 그는 두 번 다시 마누라 쪽을 보지 않고 뭐 대꾸도 안 합니다. 마누라 쪽을 보지도 않고 뒷곁으로 가서 펌프 물을 뽑아 올린다. 이것도 여러분 물론 이제 이때 80년대니까 수돗물이 있긴 있었을 거예요. 네, 있었을 텐데 그건 이제 집 안에 수돗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펌프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런 거 알아요? 아씨, 그림 보여주고 싶다. 잠깐만. 네, 이거예요. 이거 본 적 있어요? 여기다 이제 물을 살짝 넣어가지고 이걸 끼꺽 이렇게 하면 이제 밑에서 여기서 이렇게 물이 이렇게 뽑아져가지고 여기로 이렇게 나옵니다. 예, 펌프예요. 뭐 이거 중요한 건 아니야. 중요한 건 아닌데 그냥 옛날 거 나오니까 그냥 반가워가지고요. 자, 아무튼 펌프 물을 뽑아 올린다. 다음 보시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도 아니고 참말로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쓸 줄만 알지 벌어들일 줄을 모르는 녀석들이 간덩이만 부어가지고 일만 크게 벌어놓고 뒷감당은 모두 아비에게 떠넘기는 짓들이 오늘까지 계속이었다. 환장하겠네요, 그죠? 남들 다 하는 월급쟁이는 마다하고 떼돈 벌 궁리에 떼돈만 날리는 녀석들이다. 누구 돈이든 쏟아붓고 오자는 저 섣부른 행동이 결국은 그의 땅덩이로 막아줘야 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었다. 그날 저녁에 반상회에는 강노인도 그의 아내도 참석하지 않았다. 그놈의 똥 타령을 왜 내가 뒤집어 쓴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가봐야 안 좋은 얘기 들을 게 뻔한데 가고 싶지 않은 거죠. 한번 들여다보라는 그의 언질에 마누라는 금세 통박이다. 언질 뜻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냥 말. 한번 넌지시 말을 해본 거죠. 경국이 녀석이 저녁밥도 안 먹고 쪼르르 달려와서 일러 바치는 말로는 돈 구하러 나갔던 큰 며느리가 돌아오는 길에 아예 반상회까지 참석한 모양이니 뒤소식이야. 그다음 누구한테 들어도 알 수는 있을 것이므로 내외는 일찌감치 불 끄고 자리에 누워버렸다. 다음날 아침 첫 새벽부터 밭에 나갔던 강노인은 그만 입을 쩍 벌리고 선 채 말을 잃었다. 세상에 이런 법은 없었다. 이제 손가락만한 고추 모종이 깔려있는 밭에 여기저기 연탄재들이 나뒹굴고 있지 않은가. 자, 이게 문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겨울은 이제 자라는 게 없으니까 그냥 이제 죽은 밭이니까 그래서 이제 갖다 버렸는데 고추 모종이 자라고 있는 밭에 연탄재들을 갖다가 버린 겁니다. 겨울 빈밭에 내다버리는 것이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목수미부터 자라고 있는 밭에 연탄재를 내던진 것은 명백히 짐승의 처사였다. 반상회 끝에 도끼 어린 동네 사람들이 저지른 것이면 대번에 알 수 있었지만 그러니까 이제 반상회 하고 나니까 빡이 쳐가지고 나와가지고 던졌을 거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런 짓거리까지 될 줄이야 짐작도 못했던 강론이었다.
수십 덩어리의 연탄재 폭격을 당해 진뭉개진 모종이 한 고랑만 해도 숱했다. 세상에 막든 인종들. 강노인은 주먹코를 실룩이며 밭으로 달려들어가서 닥치는 대로 연탄재를 길가에 내던졌다. 서울 것들이나 되니 살아있는 밭에 해코지 할 생각을 갖지. 땅을 아는 자라면 저 시퍼런 하늘이 무서워서라도 감히 이따위 행패를 생각이 나겠는가. 이게 이제 옛날 사람들은 이런 게 있어요. 그런 거 알아요? 밥 남기면 밥알 같은 거 있잖아요. 남기면 벌 받는다고. 저는 어릴 때 이렇게 밥을 먹고 나면 항상 물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싹싹싹싹 이렇게 해서 밥알 한 톨도 안 남기고 다 먹고 그런 게 좀 있었어요. 그런 문화가. 그래서 하늘에서 벌 받는다. 뭐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예? 요즘처럼 뭐 잔반이 많이 나오는 이런 세대는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네. 그래서 생명의 가치 어떤 뭐 그런 것이 좀 중요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가치관을 이제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살아있는 생명들이 살아있는 밭에 해코지할 생각을 하는가? 하늘이 두렵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이죠. 흰 연탄재 가루를 뒤집어쓰고 쓰러져 있는 죄 없는 풀잎을 차마 바로 볼 수 없어서 강노인은 잔뜩 허둥대고 있었다. 도로 청소원인 김씨가 아침밥을 먹으러 들어오면서 보니 강노인은 검정 고무신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손바닥으로 연탄재를 끌어모으느라 정신이 없었다. 밤사이 밭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눈여겨보지 않아 알 턱이 없었던 김씨가 인사랍시고 던진 말은 더욱 가관이었다. 가관. 밑에도 나와 있을 거야. 어디죠? 네. 꼴이 볼만하다. 뭐 이런 거죠. 네, 볼만하다. 볼만했다. 영감님네 땅을 내놓으셨다면서요? 그런데 뭘 그리 열심히 가꾸십니까? 이내 넘길 거라면서. 자, 이게 김씨가 한 말이에요. 김씨가. 근데 이게 이제 뒤에 가면 나오지만 용규의 그 큰며느리가 아까 반상회에 참석했다 그러잖아요. 거기서 그 큰며느리가 이런 얘기를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한 건 아니야. 근데 이게 옛날에는 이게 더 심했는데 요즘보다 이야기가 좀 왜곡이 많이 돼. 네, 왜곡이 좀 많이 됩니다. 요즘은 옛날에 비하면 좀 덜한 편이에요, 사실. 근데 아무튼 그래서 밑에 가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막 퍼져나가거든요. 자, 그래서 땅을 내놨다. 벌써 이미 이제 땅을 팔려고 내놨다는 이야기를 이 사람 하고 있죠. 네. 아니 누가 그런 소리를 해? 화가 났죠. 시뻘건 얼굴을 획돌리며 병력같이 고함을 지르는 통에 김씨가 움찔 뒤로 물러났다. 어젯밤 반상회에서 되게 며느님이 그러셨다는데요. 저도 우리 집 옆 현네한테 들은 소리라서. 근데 이렇게 말하진 않았어요. 네, 이렇게 말하진 않았습니다. 더 들어볼 것도 없이 강노인은 곧장 집으로 뛰어갔다. 이제 며느리 보러 간 거죠. 벗겨진 신발을 짝짝이로 끼워차고서 얼갈이 배추와 열무들을 다듬고 있던 마누라가 노인의 허둥대는 기세에 토끼 눈을 뜨고 일어섰다. 놀랬죠. 그 다음 보시면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우리 아버님 근력이 쇠하셔서 올해일랑은 더 이상 일을 못하시니까 파실 모양이더라고 말했다는군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큰며느리가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큰며느리의 입장도 이해는 돼요. 얼마나 동네 사람들이 거기서 난리를 쳤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진짜 어이가 없죠. 어이가 없는 거죠. 아, 내 땅을 팔든가 말든가 지들이 뭔 상관이에요. 그죠? 완전 이기적인 새끼들. 근데 이제 이 여자를 데려다 놓은 건 아니지만 또 반상회에 이제 오니까 이 여자한테 막 난리를 쳤겠죠. 그러니까 이제 큰 며느리도 뭐 거기서 이제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아,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이럴 수도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니 뭐 이제 기력도 쇠하시고 하니까 뭐 팔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말했겠죠. 예, 애둘러서 피하는 식으로 이렇게 말을 했겠죠. 본인도 그걸 원하기도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퍼지고 있는 거야 이야기가. 땅 내놓으셨다면서요? 파신다던데? 이미 강남 부동산에 내놓으셨다던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퍼지고 있는 거죠. 경국의 어미도 동네 사람들 닭다리 그냥 해본 소리겠지요. 나는 솔직히 이해가 됩니다. 그냥 아파트에다 그 지경을 해댄 걸 보면 오죽했겠소? 뭐 틀린 말도 아니고 땅 팔아서 아들 살리고 남는 돈을 은행에 넣어 이자나 받으면 우리 식구 신간이 다 편치 뭘 그러슈? 이제 아내는 팔기를 원하니까. 그리고 이때는 이자가 되게 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자가 거의 19%? 18%막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1억을 넣으면 1년에 1억을 넣으면 1,800만 원이 생겨요. 네. 지금 얼마 생기냐? 지금 4%? 5%이 정도 되거든요. 그럼 얼마 생겨? 500만 원? 1년에? 뭐 그런 생기거든요. 네, 그런 생기는데 그때 이제 좀 이게 셌습니다. 네. 돈 모으기 되게 좋은 시절이었어 그때가.
금리가 세가지고 18%, 뭐 23%막 이랬던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엄청나죠? 아무튼 그래서 그런 얘기 하고요. 그다음 밭이 그 지경이라는데도 마누라는 천하태평이다. 뭐 관심이 없죠. 강노인은 어이가 없어서 그만 입을 다물어 버린다. 마누라는 이때다 싶은지 또 한 차례 오금을 박는다. 어제 다녀간 복덕방 박씨의 의미심장한 충고가 생각나서였다. 아, 86인가 88인가 때문에 도로 주변 미화사업이 한창이라는데 이거 시대적 배경이에요. 이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는 단어들입니다. 한창이라는데 반농사를 그냥 두고 보겠수? 이게 뭐냐면 86 아시안 게임과 88 올림픽을 우리나라에서 개최를 하기로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세계인들이 올 텐데 이걸 좀 도시를 아름답게 예쁘게 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판자촌 강제 철거하고 이랬던 것도 그때예요. 그 한강변에 원래 그 불법 판자촌들이 막 있었거든요. 그거를 다 이제 강제로 철거하고 막 그랬던 때가 그때입니다. 그것 때문이에요. 8688. 자, 아무튼 그렇다는데 반농사를 그냥 두고 보겠으니까 나라에서 그냥 두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나라에서 강제로 강매하게 만들 거다. 뭐 그럴 수도 있죠. 88 전에는 어차피 이곳에다가 은행도 짓고 병원도 짓게끔 계획되어 있다고 그럽디다. 물론 이건 그 강남부동산 고흥댁이 와서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진짜로 믿을 만한 이야기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시에다 팔면 금이나 제대로 쳐줍디까? 그러니까 이제 나라에서 사가면 나라에다 팔아야 되면 헐값에 넘겨야 될 테니까 그러지 말고 빨리 팔아버리자. 뭐 그런 얘기입니다. 시끄러. 지금 시간이 현재 시간이 새벽 1시 반이에요. 제가 지금 1시 반에 이걸 찍고 있습니다. 뭐 수업 끝나고 이제 와가지고 뭐 좀 먹고 하면 이제 한 12시 돼요. 그 시간부터 찍으니까 이렇게 되는 것도 있는데 낮에 찍으면 뭐 이렇게 소리가 많이 나. 아까도 막 뭐 카톡 울리고 이런 거야 뭐 당연히 꺼놓고 하는데 갑자기 누가 초인종을 누른다거나 뭐 전기 가스 검침 왔다고 초인종을 누른다거나 아니면 그 아파트에서 방송을 한다거나 무슨 회의 협회에서 알려드립니다 그러면서 방송을 한다거나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낮에 하면 진짜 잡소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밤에 보통 많이 찍어. 근데 또 밤에 찍으니까 내가 소리를 못 질러. 시끄러 이런 거 막 소리 지르고 싶은데 소리를 못 지릅니다. 양해를 해주시길. 어쨌든 저의 마음은 그렇다. 마누라 입을 봉해 놓고서 강노인은 이내 밭으로 되돌아왔다. 한 폭이라도 살릴 수 있는 만큼은 건져내야 할 고충오종들 때문에 한시가 급한 강노인이었다. 반상의 파문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반상의 소식이 알려지자 연립주택에 산다는 은혜 엄마가 찾아와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죠. 은혜 엄마가 찾아와 경국의 엄마가 지난달 구워간 5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하소연을 늘어놓기 시작한 것이다. 땅을 팔았다니.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니까. 아까는 땅을 내놨다 그랬잖아요. 그죠? 땅을 이미 팔았다. 이렇게 소문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나는 건 어떤 새끼들 때문일까요? 땅을 팔았다니 계약금을 받았을 터인즉 큰 며느리 빚을 대신 갚아줄 수 없겠냐는 여자의 말에 강노인의 주먹코가 더욱 빨개졌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은혜 엄마의 사연이에요. 지난 겨울 서울에서 이사와 동네 물정을 모르고, 이 동네 물정이라는 건 뭐냐면 동네 물정을 몰랐다는 게 경국의 엄마가 이제 여기저기 빚을 많이 졌어요. 이걸 몰랐어. 모르고 딸이 다니는 에바다 피아노 학원에서 알게 된 경국의 엄마에게 갯돈을, 그것도 두 번째 탄 것을 빌려줬다는 것이다. 이건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여러분, 갯돈이 뭐냐면 갯돈 이런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자, 뭐 되게 단순해요.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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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게 5명만 있다고 쳐봅시다. 원래는 이제 훨씬 많은데, 자, 이게 5명의 사람이 있어요. 이게 5명의 사람, A, B, C, D, E가 5명이야. 이거 자꾸 올라가. 5명의 사람이 10만원씩 갯돈을 붓기로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얘가 첫 번째가 개주야. 개주. 이 개의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개주가 이 돈을 모아요. 그러면 첫 달에 50만 원이 모이겠죠. 그 50만 원을 첫 번째 사람한테 줍니다. 뭐 그건 순서는 뭐 제비뽑기로 하든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지가 첫 번째야. 그럼 지가 첫 번째로 타고
그러면 50만 원을 첫 달에 탔죠. 이 사람은 10만 원만 냈는데, 그죠? 50만 원 탔죠. 그 다음 달에도 10만 원씩 내요. 그래서 두 번째 사람이 50만 원을 탑니다. 이런 식, 이게 개예요, 개. 옛날에 그 개. 지금은 잘 안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 개주가 돈을 들고 도망가요. 이게 개원이 뭐 예를 들어서 한 20명 된다. 근데 뭐 50만 원씩 모았다. 그럼 1000만 원이야. 그리고 옛날에 1000만 원 진짜 큰 돈이죠. 그거 들고 그냥 째는 거야. 그럼 뭐 잡기도 어렵고, 뭐 잡히기도 하고 하지만 뭐못 잡을 때도 되게 많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건데, 왜 이런 걸 하냐? 이 첫 번째 타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잖아. 네? 좋잖아요. 그러니까 40만 원을 땡겨 쓰는 느낌인 거죠. 그쵸? 예. 이 사람은 뭐가 좋은 걸까? 나 그건 잘 모르겠어. 뭐 이자를 붙이나? 모르겠어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자를 붙이지 않을까 싶네요. 아무튼 요런 식으로 하는 게 어쨌든 이제 개입니다. 개. 그러니까 개 돈을 두 번째 탄 걸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자, 첫 번째 낸 사람, 이 사람, 첫 번째 타먹은 사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그 다음 달, 그 다음 달, 그 다음 달, 그 다음 달은 그냥 돈을 생으로 내는 거예요. 받을 돈이 없는데. 그쵸? 그러니까 약간, 물론 내가 앞에서 타먹었지만, 뒤에 낼 때는 또 사람 마음이 그렇지가 않잖아.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 얘기야. 그 얘기. 그러니까 이걸 지금 내가 이해하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내야 할 개돈이 많이 남아서, 이미 탔기 때문에. 예, 이미 타서, 앞으로 내야 할 개돈이 많이 남아있는데, 그 탄 걸 빌려줬단 말이에요. 이자를 받으려고. 이 동네 지주의 큰 며느리라고 해서 별 의심도 하지 않고 돈을 주었는데, 경국의 엄마가 동네에 뿌린 빚이 한두 군데가 아니어서 이걸 몰랐던 거죠. 직접 시아버지와 단판을 짓겠다고 마음먹은 은혜 엄마였다. 그게 어떤 돈인가 말이다. 자, 은혜 엄마의 입장을 이제 설명합니다. 서울에서의 새빵살이가 하도 지긋지긋해서 연립주택 한 채를 마련, 이곳에 이사 온 지 반년도 채 되지 않은 그녀이다. 자, 그렇죠? 이제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서울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밀려났다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게 밀려나는 겁니다. 서울살이가 이제 지겨워서, 새방살이 지겨우니까, 야, 그 돈이면 부천에 집을 한 채 산다더라. 그래갖고 이제 온 거죠. 갯돈 타고 여름에 보너스가 나오면 이자 나가는 빚 100만 원을 갚을 요량이었는데, 생각이었는데, 그 몇 달 사이에 이자 몇 푼을 욕심내다가 생돈을 떼이게 생겼으니 생각만 해도 속이 터질 지경이었다. 소탐 대신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게 되었다. 이런 의미죠. 자, 그래서 은혜 엄마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 땅을 팔았다는 소문이 번지면서 안 팔았는데 팔았다는 소문이 번지면서 큰아들 용규에게 빚을 준 동네 사람들이 강노인에게 몰려왔다. 은혜 엄마까지 꼭 8명이었다. 그 중에는 목동에서 살다가 철거부 상금 받아지고 이곳까지 올라온 김영진이라는 날품팔이 자네도 끼어 있었다. 철거부 상금을 3부이자로 놓아주겠다는 3부이자는 3할, 그러니까 30%예요. 30%. 와, 심한데? 3부이자로 놓아주겠다는 고공되게 말만 믿고 돈을 건네준 사람이었다. 그들은 한결같이 강노인 땅을 믿고 빌려준 돈이니까 책임을 져야 한다고 우겨대며 땅을 판 적이 없다는 그의 말을 도무지 믿으려 하지 않았다. 참, 죽겠네요. 그 못난 놈이 공장까지 담보로 잡혀먹었대요. 최신 기계 설비만 갖추면 돈 벌리는 게 눈에 보이는 사업이라는데 은행 대출도 기간이 차서 경고장이 날아왔답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최신 기계 설비를 갖추면 돈 벌리는 게 눈에 보이는 사업인데 왜 여태 못 벌었대? 여태 빚져가지고 다 최신 기계 설비 했는데. 그러니까 얘는 재능이 없어. 이판사판이라고 마누라도 이젠 감추지 않고 잘도 털어놓는다. 용규가 그 모양이니 처가에서까지 돈을 끌어낸 용민인 어쩌겠냐고 숫제 으름장이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을 도와줘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죠. 땅은 안 돼, 안 팔아. 고집 좀 그만 부리고 우선 집 앞에 거라도 떼어 팔아 발등에 불이라도 좀 꺼봅시다. 다 자식 딸들하고 하는 짓인데 왜 그러? 자식놈들 뒷바라지 땅 다 날려보낸 걸 몰라? 입씨름에 지친 마누라가 눈물바람을 하다가 용문이방으로 건너가 버린 뒤 강노인은 그 밤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여야만 했다. 전전반측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한다. 자식 농사는 포기한 지 오래지만 해마다 씨를 뿌리고 수확을 거두는 재미만큼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그였다. 서울에서 밀려나온 서울 것들 때문에 시대적 상황, 여기까지 땅값이 들먹거리는 북새통을 치렀고 그 와중 자식들이 모두 저 푼수로 커버렸다는 원망도 많은 게 강노인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아버지가 부자가 아니었으면 자식들도 그냥 이제 직장 다니고 뭐 이렇게 착실하게 살았을 텐데, 아버지 땅값이 미친 듯이 오르고 하니까 이 새끼들이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지고 사업한답시고 저러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원망스러운 겁니다. 자, 이거 제가 빨간색으로 해놨는데 그만큼 이제 중요한 거, 강노인의 가치관이 딱 드러나는 그런 문장입니다. 씨 뿌린 땅에서 거두어들이는 수확이 아닌 다음에야 어찌 땅 팔아 그 돈으로 쌀 사고 채소 사며 살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 수 없다. 씨 뿌린 땅에서 거두어들이는 수확,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땅의 본질적 가치, 땅이라는 것의 원래적 가치, 이런 그 뭐 곡식을 심고 거두는, 추수하는 그런 것이 땅이다.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농사꾼 주제로는 평생 만져볼 엄두도 못 내는 큰돈이 굴러들어왔어도 쉽게 생긴 내력만큼 씀씀이도 허망하기 짝이 없었다. 뭐 자식들 뒷바라지에 다 날아간 거죠.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마지막 땅 조각을 붙들고 있다는 위안이 강요인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 이 고장에 서울바람이 몰아닥쳐 요 모양으로 설익은 도시가 되지 않았더라면 아직껏 넓디 넓은 땅을 가지고 있을 것이 틀림없는 스스로를 생각해보면 더욱 우라가 치밀었는데 다 부질없는 노릇이었다. 뭐 이미 지나간 거니까 기왕지사라고 하죠. 기왕지사, 이미 지나간 일이다. 빚쟁이들이 몰려오는 줄 뻔히 알면서도 들여다보지도 않고 모르는 척하고 있는 용빈의 외를 생각하면 괘씸하기 짝이 없었지만 이제 강노인이 거두어야 할 일만 남은 셈이었다. 그러니까 이제 어쩔 수 없죠. 강노인이 거두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강노인은 늦지막이 집을 나섰다. 마누라한테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발길은 여전히 밭을 향했다. 미련과 사랑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땅을 팔려는 마음을 먹은 거예요. 여기서 먹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밭에 대한 애정과 미련 때문에 밭을 다시 한번 가봅니다. 밭고랑 사이로 밀고 올라오는 잡초를 뽑아내며 문득 뒤돌아보니 원미산 장대봉이 그새 많이 푸르러져서 제법 운치가 있었다. 멀리서 보아야 아름답다 하여 멀매라 불리던 산이었다. 젊었을 적 나무하러 숱하게 오르내려서 능선마다 그의 땀방울이 묻어있기도 한 산이다. 그때가 언제인데 참 질기게도 오래 산다는 생각이 들었다. 땅에서 뽑아나와 잠깐만에 이파리들이 축 늘어져버린 잡초를 새삼스레 들여다보다가 강노인은 시름없이 밭을 둘러보았다. 그러고 보니 어제 오늘 고추 모종에 물을 주지 못한 게 생각났다. 아우기야 그런대로 잘 자랐지만 마누라가 덤덤해하니 마음 이렇게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죠. 억센 겉잎이 밀고 올라오기 시작했다. 꽂아놓은 개나리 가지에 움터오던 노란 잎도 가뭄에 시달려 밥티처럼 오그라붙었다. 햇살은 푸지게 내리쬐고 아이들은 지물표 옆에 옹기종기 모여서 땅 따먹기 놀이를 하고 있었다. 강노인은 큼큼 헛기침을 해가며 강남 부동산으로 걸어갔다. 결국 이제 땅을 팔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내 되돌아서서 집을 향해 바쁜 걸음을 옮긴다. 암만 해도 물 한 통쯤은 저 날라서 우선 이것들 목이나 축여줘야겠다는 생각이었다. 끝입니다. 이게 끝일걸? 네, 끝이에요. 우와, 끝났다. 자, 요즘 빡세놨는데 여러분 요 내용을 좀 아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 자, 정리를 좀 해볼게요.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그 전에 이거. 자, 1980년대 사회문화적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소설의 주제를 주체적으로 수용해보자. 항상 이 주체성이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해봐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서울로 모여드는 인구 급속 증가, 주택의 수요 증가, 부동산 투기, 주택난이 심각해졌어요. 그 다음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택지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서울 시내 외곽에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고 서울 근교의 신도시가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했다.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삶의 근원으로 인식되었던, 그러니까 본질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땅이 개발의 대상이자 이익 창출의 수단으로 그 인식이 변화하게 되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뭐 이런 애도 있고 이런 애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게 맞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체적 가치관을 가지고 한번 판단을 해봐라. 뭐 이런 활동이에요. 자,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한번 보죠. 일단 연작 소설이다. 이거 아까 얘기했죠. 여러 개의 단편 소설이 하나의 주제로 묶여있는 소설을 연작 소설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은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연작 소설이고 그 안에 마지막 땅이라는 작품이에요. 자, 주된 갈등, 땅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로 인한 갈등입니다. 물질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고 본질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강노인이 있습니다. 그 두 가치관의 차이로 인해서 갈등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시대적 배경 반드시 아셔야 된다. 그래서 이춘향도가 진행이 되면서 저는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도시계획으로 설명을 했네요. 뭐 이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아까 그 은혜 엄마 같은 경우는 이런 사람들이죠. 어쨌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이제 주변 도시의 땅값이 크게 상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인물 간의 관계 쭉 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강노인, 뭐 이런 사람이에요. 박 씨와 고흥댁은 종용, 그러니까 이제 자꾸 뭐 이렇게 하라고 시키는 거죠. 하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땅을 팔라고 종용합니다. 정육점 임씨, 사실
몰라. 나는 이 사람은 좀 억울할 것 같아. 예, 이 사람은 정육점 한다고 강노인에게 무시당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강노인의 땅 문제에 앞장서서 불만을 표하는 그런 인물이다. 표면적인 이유는 농사를 지으며 사용하는 인분, 그다음에 벌레 이런 문제지만 사실 이면적인 이유는 동네 개발이 되지 않아서 땅값이 오르지 않는다. 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용민, 용규, 그다음에 강노인 부인 그리고 용규의 척까지 강노인이 땅을 팔아서 아들들의 사업에 돈을 대주기를 바라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연탄재, 땅을 팔지 않는 강노인에 대한 주민들의 반감이 드러나는 소재입니다. 생명을 경시하고 물질만을 중시하는 산업화 시대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고추모종 살아있는 그 밭에다가 연탄재를 갖다 버리는 이런 잔인하고 극악무도한 그런 행동을 보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은혜 엄마와 김영진 등 이런 동네 사람들, 그 빚받으러 오는 사람들, 강노인의 땅을 믿고 용규에게 돈을 빌려준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강노인에게 빚을 대신 갚아주기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팔아버리고 마는 거죠. 팔게 되는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이 마지막에 나오게 되겠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내용 정리하시고 내용을 좀 잘 알아두시고 단어 뜻도 꼭 챙겨서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